삼성전자 2분기 실적이 실적 전망이 좀 낮아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네, 어떻게 낮아지고 있어요? 참고로 삼성전자는 2012년 2분기부터 7분기 연속으로 8조 원대 영업이익을 기록했었습니다. 분기당 8조 원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실적이었죠.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사람들의 눈높이가 점점 올라갔습니다. 네. 조금만 더라는 얘기를 하면서 8조 원 이상의 실적이 나오기를 기대를 했었는데요. 오늘 그 주요 증권사들이 삼성전자의 그 2, 4분기 영업이익을 8조 원 밑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추정치를 8조 원 이상에서 8조 원 이하로 낮춘 건데요. 그 이후로는 뭐 스마트폰이 잘 안 팔린다. 뭐 갤럭시 S5 주위에 보셔도 쓰시는 분들 잘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잘 안 팔리고 그리고 환율이 최근에 계속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수출 기업들 영업이익에도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런 것들이 주요한 배경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갤럭시 S5가 그렇게 안 팔려요? 그래서 뭐 스마트폰 판매 대수도 집계를 낸 거 보니까 8천만 대 이상에서 그 이하로 7,700만 대 그 정도로 그 판매 실적도 낮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주위를 보더라도 실제로 갤럭시 S3나 S4까지 쓰시는 분들은 좀 계시는데요. 실제로 S5까지 쓰시는 분들은 찾기가 좀 어렵고요. 이거는 갤럭시만 그런 게 아니라 아이폰도 5S까지 나왔지만 실제로 저 같은 경우에도 5를 쓰고 있거든요. 그런 거 봤을 때는 스마트폰 시장도 혁신? 이런 게 있지 않는 이상 더 이상 시장이 커지기는 좀 한계에 부딪힌 거 아닌가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어저께 밤에 또 아마존에서 파이어폰이라는 스마트폰을 내놨거든요. 네, 아마존은 우리가 잘 아는 온라인 그 도서 시장, 전자책 시장인데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스마트폰 시장이 좀 그 세그먼트가 나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저가 시장은 중국, 중국 화웨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가고 있고 그리고 각 온라인 서점이라든지 그런 데서는 각 회사의 단말기 그리고 삼성전자는 고가 스마트폰 위주로 좀 자리매김을 했었는데 그 정책이 좀 약간 그 스마트폰 시장의 판매량을 줄이는 역할을 한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3분기, 4분기 그럼 계속 안 좋다는 얘기네? 근데 오늘 좀 눈여겨봐야 될 게 하나가 있었는데요. SK 하이닉스, 즉 반도체를 만드는 SK 하이닉스가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5만 원 터치했죠? 예, 그러니까 제가 지점에 했을 때 그때는 이제 5천 원 미만의 액면가 미만의 주식들은 거래세가 붙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주로 이제 그 단타를 쳤던 종목이 하이닉스였습니다. 네. 그때 기억나기로는 250원인가 500원인가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10원만 먹어도 네, 10원만 먹어도 굉장히 큰 수익이 났던 기억이 나는데요. 참고로 하이닉스 그 전신이 현대전자지 않습니까? 그리고 LG 반도체랑 합병을 했었고요. 그 하이닉스랑 그 현대전자랑 그 LG 반도체가 제 고향인 구미에 있거든요. 그래서 잘 알고 있죠, 이 종목들은. 나도 잘 알고 있어요. 나는 감잘당한 쓰라린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근데 반도체 부분은 그만큼 좋다는 거겠죠. 네, 반도체 경기라든지 SK 하이닉스가 반도체 부분의 경기들은 상당히 호황이다라는 걸 증명을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도 반도체 부분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하이닉스보다 더 큰 반도체 부분을 갖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영업이익이 깨진다는 얘기는 결국은 삼성전자가 추구하는 사업 포트폴리오라든지 그런 것들이 너무 앙상블이 잘 맞아서 이쪽에서 돈 벌고 이쪽에서 못 벌고 퉁치면은 똔똔인 그런 상황이 연출되는 게 아닌가 그런 우려를 하고 있어서 3, 4분기가 된다고 해도 딱히 뾰족하게 엄청나게 좋아진다? 물론 스마트폰이 더 다시 잘 팔리기 시작하면은 그렇게 되겠지만 아무래도 하반기에는 아이폰 6라든지 그런 좀 쟁쟁한 경쟁자들이 대기를 하고 있고 얼마 전에 나온 LG전자 G3도 LG전자 주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LG전자 주가 많이 올랐거든요. G3도 잘 팔리고 있다는 뜻이니까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지금은 좀 약간 좀 사면 초과인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오늘도 빠졌던데. 네, 오늘도 빠졌습니다. 네. 얼마까지 갈 것 같아요? 일단은 삼성전자가 그 이건희 회장님 입원하시면서 출발했던 주가가 130만 원이었거든요. 그렇죠, 지금 거의 왔죠. 거의 왔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빠질 수 있는 룸은 그렇게 크지가 않다. 다만 어닝 관련된 리스크가 좀 있고 그런 것들은 이미 아시다시피 좀 선반영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 빠진 거에 분명히 반영이 됐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삼성전자가 너무나 시가총액이 크니까 얘가 주가가 올라줘야 코스피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코스피 시장이 삼성전자 주가 빠지는 바람에 지수가 별로 가지를 못했는데 그러면 삼성전자 주가가 어느 정도 이제 유지만 돼준다고 하면 그래도 지수는 앞으로는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겠네. 예.
그 뭐 어닝 측면이나 아니면은 뭐 다른 측면으로 봐야 되는데요. 어닝 측면으로 봤을 때는 뭐 어느 정도 보통 삼성전자나 현대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니까 얘들을 빼고 나머지 기업들의 어닝을 본다면 턴어라운드 했다라는 퀀트 쪽의 의견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 두 개를 빼면 예. 그러니까 보통 걔들 때문에 착시 효과가 발생하는 수도 있거든요. 삼성전자 실적이 워낙 좋았으니까 다른 기업 실적은 안 좋았지만 전체적인 기업 실적이 좋은 것처럼 보이는 현상이라든지. 그렇죠. 근데 이제는 이제 빼고 봐도 실적도 괜찮고 그리고 환율도 뭐 1,000원 밑으로 깨지지 않는다면 어느 정도 뭐 그 방어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좀 변수가 있긴 하지만 안정을 찾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